혹시 회사에서 임원이랑 직원 이 경계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잘못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특히 연차 휴가 문제, 이게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회사 임원이 안 쓴 연차, 돈으로 줘야 할까요? 이거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회사는 어떠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일에서 시작합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상무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노동부에 진정을 낸 거예요. 나 일하면서 못 쓴 연차 전부 돈으로 내놔라, 이렇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회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 이사의 마지막 요구. 이 퇴직이사님의 요구가요, 그냥 뭐 한 사람의 불평, 불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주 단호했죠. 아니, 임원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차 휴가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회사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을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요,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법에서 말하는 임원과 근로자의 경계선입니다. 도대체 법은 이 둘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근로자라는 단어의 법적 정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를 보면 근로자가 누군지 딱 나와 있어요. 직업 종류랑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말이 좀 어렵죠?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가,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는가. 그러니까 뭐 직함이 이사든 상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느냐 아니냐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임원은 어때요? 사업을 경영하고 자율성도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법이 보는 근로자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가, 그리고 일의 대가로 무엇을 받는가. 이 실질적인 관계, 이게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럼 법원에서는 임원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최고법원, 바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임원이 사실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 걸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법원은요, 이산이 상문이 하는 겉으로 보이는 직함을 보지 않아요. 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일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걸 바로 실질 판단 원칙이라고 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딱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대표이사 같은 윗사람한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나요? 둘째, 직함만 이사고 실제 하는 일은 그냥 일반 직원하고 비슷한가요? 셋째, 받는 돈이 회사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 성격인가요?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임원은 근로자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법원 판결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사라는 직함이 그냥 형식적인 거라면,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받으면서 월급 받고 일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딱 정리가 되죠? 법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본다는 원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든 진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등기이사 문제. 이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요, 우리 회사 이사님은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등기이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실무에서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진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고 월급도 주주총회에서 정해진다면 그건 근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름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정해진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걸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따져보세요. 실제로 하는 일이 뭔지, 누구한테 지시를 받는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지, 받는 돈이 월급인지 배당금인지, 그리고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걸 다 같이 놓고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우리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잖아요?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라 1년에 최대 25일까지 유급 연차 휴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5일?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돈으로도 또 업무 공백으로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역할의 실질이라는 것. 법은 이사나 상무 같은 이름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는 뭘 해야 할까요? 액션 플랜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모든 임원분들이 실제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둘째, 우린 등기이사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만약 검토해 보니 근로자가 맞다. 그럼 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휴가는 팍팍 쓰도록 권장하세요. 이게 그냥 복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미사용 연차 수당 같은 폭탄을 맞지 않는 가장 똑똑한 경영 전략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이 바로 우리 회사의 임원 계약서랑 실제 역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막고 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